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국기 개항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기 개항 위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기대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과연 국기를 어디에다가 달아야 되는가, 이게 내용입니다. 국기는 정면에서 보아서요, 중앙이나 왼쪽에 이렇게 위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중앙이나 왼쪽, 가운데나 왼쪽. 그러니까 다른 기와 같이 개항할 때 기호수가 이제 홀수이냐 아니면 짝수이냐 여기가 있는데, 홀수, 예를 들면 3개 있으면 가운데 중앙에, 그리고 짝수이면 이제 왼쪽 첫 번째에다가 이렇게 개항하는 게 이제 맞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기대가 이제 2개가 달렸다, 이렇게 이제 기대가 이제 2개가 달렸다. 자, 그러면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이렇게 짝수이면 왼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기대가 2개이면요. 그리고 이제 국기만 달 때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국기를 다는 거고, 만약에 이제 다른 국기를 달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른 국기를, 타 국기를 여기다 다는 겁니다. 국기는 이제 왼쪽에 이렇게 다는 거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가 3개다. 기대가 이렇게 이제 3개가 달렸다. 이제 그러면 이제 국기는 여기다가 달아야 된다. 국기는 가운데 이렇게 달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만약 다른 길을 달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3개를 달아야 된다. 그럼 또 여기다가 이렇게 다는 거고, 국기는 가운데 이렇게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3개, 국기만 달 때와 다른 길을 달 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4개의 깃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중앙에서 왼쪽, 그러면 국기는 여기다가 다는 것이죠. 국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만약 이제 여기에 다른 국기를 단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2개를 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3개 이상, 그러니까 이제 4개를 다 달아야 된다. 이제 그러면 또 달라져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 이제 2개까지는 여기다 달아야 되지만, 다 달 때는 여기다가 이제 국기를 달고, 나머지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다는 거죠. 가장 왼쪽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가 국기보다 왼쪽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깃대가 4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국기 개항대를 높게 이렇게 설치해야 한다, 이럴 때는 이제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깃대가 3개다. 깃대가 3개다. 그러면 가운데에다가 높이 달아서 국기를 여기다 이렇게 달아야 되는 것이죠. 국기는 이렇게 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하나를 더 단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외국 국기를 달고요. 여기 국기를 달고, 그 다음에 3개를 달는다, 그럼 이렇게 다는 게 3개와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개를 설치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4개를 설치할 때는 이렇게 설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국기를 달아야 되겠죠. 이렇게 국기를 달고요. 자, 만약 여기에 더 달아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외국 국기는 이렇게 달아요. 앞에서 봤던 거하고 다르죠. 그게 같았을 때는 달라요. 같았을 때 4개 달 때는 이제 국기를 여기다 달고요. 그리고 이렇게 달았잖아요, 외국 국기를. 근데 만약 깃대가 높이 달아야면 이 두 번째 것을 이제 깃대를 높이 달도록 되어 있죠. 이게 이제 4개를 설치했을 때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국기와 외국기의 개항이다. 국기와 외국기를 개항할 때 가장 이제 윗자리에 국기를 개항해요. 가장 윗자리에 국기와 외국기를 개항할 때는 가장 윗자리에 국기를 개항을 합니다. 자, 국기의 개항 순서는 외국 국기 명칭, 이제 외국 국기는 뭐냐면 알파벳 순서로 A, B, C, D 이렇게 이제 가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깃대의 수가 홀수인 경우, 이제 국기를 마주보는 국기를 중심으로 이제 가까운 왼쪽, 오른쪽 순으로 이제 개항,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짝수인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개항을 하도록 되어 있죠. 보시면 이제 개항대의 높이가 동일하다. 개항대의 높이가 이제 동일한 경우로 보면은, 이때 이제 국기가 가운데 있죠. 개항대의 높이가 이렇게 5개 동일하다. 자, 그러면 이쪽에 가운데에다가 국기를 이렇게 달도록 돼 있다. 이게 이제 홀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짝수면 어떻게 되느냐? 4개, 개항대의 높이가 똑같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국기를 이렇게 달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국기를 이렇게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기 개양대를 이제 높이 설치를 하는 경우, 이제 개양대가 이제 세 개다, 이제 하는 경우는 또 어떻게 하느냐 볼까요? 이제 여기 나오죠. 여기 개양대의 높게 설치할 때, 개양대를 높게 설치한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외국 국기와 같이 이렇게 달 때는 이렇게 여기다 국기를 달고 여기다 이렇게 달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네 개다. 개양대가 이게 네 개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외국 국기를 달 때는 네 개니까 이거 빼고 여기다 국기를 달고 외국 국기를 이렇게 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차해서 개양을 할 때가 이제 문제가 돼요. 교차한다. 이렇게 이제 교차를 해서 이렇게 달아야 되는 경우가 이제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왼쪽이 이렇게 국기가 달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국기를 달고 이쪽은 이제 외국 국기를 다는 거다. 이렇게 되죠. 왼쪽에 태극기가 오도록 이렇게 하고요. 깃대 윗부분부터 건곤이감이 오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깃대 윗부분에서 건곤이감. 이 깃대는 이제 외국기 깃대 앞쪽에 위치하도록. 이게 이제 이게 앞으로 오도록 해야 돼요. 이 국기가 앞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기와 국제연합기의 개항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국제연합, 여기 이제 유의하셔야 돼요. 왼쪽에 국기가 아니라 국제연합기가 왼쪽이에요. 외국 국기화 할 때는 왼쪽이 국기였는데, 국제연합기 할 때는 왼쪽이 국제연합기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기를 다는 거고요. 외국기를 함께 개항을 할 경우다. 그러면 역시 국제연합기가 먼저, 그 다음에 국기, 그 다음에 외국기, 이렇게 순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이제 국제연합기가 먼저 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국기가 그 다음에 오고요. 그 다음에 외국기가 이렇게 오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차량에 부착을 할 때, 차에 부착할 때, 국내 행사와 해외 순방 모두 오른쪽에만 부착합니다. 모두 차량은 오른쪽에만 부착을 한다. 양국 정상에 동승할 경우에는 양국기를 부착하는데, 우리 측이 오른쪽, 상대 측이 왼쪽, 이렇게, 오른쪽에 우리 측, 그 다음에 상대 측이 왼쪽, 이렇게 부착을 하도록 돼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보면 왼쪽이 우리 측이 되겠죠. 우리가 부착할 때는 이제 오른쪽이 되는 거고요. 일부 국가는 국기와 함께 국기 대신 대통령기와 국왕기를 부착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의장기의 바른 기양이다. 태극기 문양 위에 붉은 부분이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대로 드러나도록 붉은 부분이 이렇게 오른쪽에 나도록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국기 개양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밖에서 보아 문은 왼쪽 이렇게 되어 있죠. 국기를 개양할 때 밖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다. 자, 그러면 이쪽이 아니라 오른쪽. 밖에서 보아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안에서 보면 오른쪽이고. 그다음에 건물의 옥상에는 이제 중앙. 회의장 강당의 전면으로 중앙. 아무튼 건물이 있다. 건물이 있으면 중앙. 그 다음에 회의장, 여기 회의장이면 중앙. 여기 중앙에 이렇게 두는 거죠. 자, 위에서 밑으로 걸 때가 있어요. 위에서 밑으로 걸 때. 그러면 깃대를 위로 이렇게 하고, 태극기의 건이 이제 거든요. 오른쪽에 오도록. 이제 건이 오른쪽에 이렇게 오도록 해야 돼요. 위에서 밑으로 걸 때는 깃대를 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태극기를 건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차량에는 전면에서 보아. 그러니까 전면에서 보아 왼쪽 전면. 그러니까 이게 차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면에서 본다. 그럼 왼쪽에. 근데 이제 안쪽에서 보면 오른쪽이죠, 그죠? 우리가 차에 타가지고 보면 오른쪽이지만 전면에서 보아서 왼쪽. 차량 전면보다 기폭만큼 높게 부착하고요. 외국 정상과 우리 대통령은 동승해다. 그럼 차량기의 전면으로 보아 태극기가 왼쪽이에요. 태극기가 왼쪽, 그 다음에 외국기가 오른쪽 이렇게 위치하도록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내 게시, 요 안에 우리 실내 게시할 때 출입문 맞은편
벽면, 출입문이 있잖아요. 출입문이 있으면 맞은편, 벽면 중앙에 태극기가 이제 위로 오도록 하고, 앞에서 보아 왼쪽이 오도록. 아무튼 항상 중앙, 그리고 앞에서 보면 왼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와 외국기를 동시에 이제 개항을 한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외국기를 함께 개항할 때 알파벳 순서로 한다고요. 외국기는 홀수다. 그러면 태극기는 중앙에. 홀수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항상 태극기는 중앙에 이렇게. 그다음에 짝수다. 그러면은 맨 왼쪽. 그러면 이렇게 짝수다. 그러면 외국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국기를 달고요. 나머지는 여기다가 이렇게 다는 거죠. 여기다가 국기를 달아요. 맨 왼쪽. 맨 왼쪽에 이렇게 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태극기와 외국기 교차해서 개항을 한다. 이렇게 교차해서 개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앞에서 보아 태극기의 뒷면이 이제 왼쪽으로. 태극기가 이쪽으로 와야 된다. 태극기가. 태극기.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외국기가 되겠죠. 이제 기대는 외국기의 기대 앞쪽에 위치하죠. 이게 이제 태극기가 앞쪽으로 오도록. 태극기와 외국기를 나란히 개항시 태극기가 왼쪽에. 우선 이렇게 나란히 개항을 한다. 그럼 태극기가 항상 왼쪽에. 가운데 있으면 이제 이 홀수면은 중앙이었잖아. 그러니까 탁상, 아무튼 책상 위에 이렇게 놓는다. 그러면 뒷면이 자국편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배치돼야 된다. 이렇게. 아무튼 왼쪽 항상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의전입니다. 의전은 랭크, 서열을 보는데요. 서열을 그러면 누가 더 높냐 하는 걸 우리가 서열이라고 하잖아요. 서열에도 기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절차들 있어요. 이걸 서열인데 의전을 누구부터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무튼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서열을 잘 지켜줘야 돼요. 서열이 무시하면 우리도 이제 살면서 이 서열이라는 게 무시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분쟁, 갈등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요게, 특히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티에서도 자신의 지위보다 낮은 자리, 요게 항의, 그리고 이제 뭐 퇴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서열의 일반적인 원칙을 보면, 대사와 공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 국가를 대표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임이나 신임장을 제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신임장이란 게 뭐냐면, 외교사절의 경우에는요, 내가 A 국가가 있고, 그 다음 B 국가가 있다. A국, B국이 있으면, A국에서 이렇게, 나 외교관 보내도 되냐? 이거를 아그레망이라고 그래. 아그레망을 요청을 해요. 그래. 보내도 된다. 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이제 임명을 할 때 주는 게 신임장이에요. 신임장을 주고 이쪽으로 가서 이제 입국을 해서 접수를 하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외교관으로서 직무도 개시되고 특권도 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신임장을 이게 기재된 날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선이라는 거죠. 먼저 누가 임명이 됐냐 이런 거죠. 대사공사 상호간의 서열이 있어요. 그러면 대사공사 서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혹시 신임장 제정 순서에 의한다. 공관장 이외의 외교관의 서열은 외교관의 계급에 따라요. 그러면 공관장, 대사공사 말고 거기에 밑에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이런 분들 동일 계급 간의 이제 부임 순서에 따르는 것이 관례다. 부임을 누가 먼저 했느냐. 스님장 똑같으면. 대사 대리 상호간의 서열은 계급에 관계없이 지명 통고가 접수된, 아무튼 접수된 순서에 따르고요. 이럴 때는. 같은 계급에 있다. 외교관은 무관보다 앞선다. 아무튼 외교관이고 무관이 있는데 외교관이 먼저라는 거죠. 무관, 이건 이제 어떤 문관적인 선택이죠. 외교관의 경우에는. 외교관이 무관보다 우선이다. 우리의 우방이라고 해서 미국 대사 공사를 의전을 우대해서는 안 돼요. 다른 참석자들이 이제 아무튼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상급 외빈이다. 정상급 외빈에 대한 의전 서열은 국가 원수, 원수 대통령이나 우선이죠. 그 다음에 수반이 되는 거고요. 동급이다. 그러면 영어 국명 알파벳 순서로 해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뭐 누구를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파벳 순서로 한다. 이렇게 공평하게. 국내 행사의 서열은 일반 원칙은 어떻게 하느냐 보면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서열에 이렇게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자와 민간인이 섞여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직자를 우선을 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민간인은 사회적 저명도 같이 나이, 이런 친밀도를 감안합니다. 다만 외국인이나 여성은 내국인과 남성에 비해서 아무튼 외국인과 여성을 먼저 외국인을 내국인보다 여성을 남성보다 좀 배려를 하는데요. 외국인은 보통 자국 대사, 고위 관리, 민간인 사이에 근데 공직이 없는 여성은 남편의 지위에 따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 행사는 어떻게 되느냐? 국제 행사 나갈 때 순서가 있어요. 국력의 크기대로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삼을 수 없다. 아무튼 국력으로 한다 그러면 열받죠. 아무튼 아펙이나 아셈, 우리나라가 이제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국제 회의의 경우에 서열을 어떻게 할 거냐? 역시 알파벳 순서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주최국 중심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순서를 정하게 된다. 오른쪽, 왼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서를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여기에 알파벳 순서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순서가 되든지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가능한 모든 참석자의 예우를 받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퇴장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별거 아닌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죠. 유엔 총회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유엔은 이제 민주주의 개념이잖아요. 매년 추첨으로 이제 일개국을 선정, 그 나라를 시작으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배정한다. 그래서 매년 추첨을 하고요. 알파벳 순으로. 그럼 왜 그러냐면, 맨 A로 시작하는 거 먼저 되면 안 되니까. 일단 추첨을 해요. 유엔에서는 각국별 좌석은 매년 변동되게 된다. 매년 변동돼요. 우리나라의 경우 알파벳 순서에 따라 좌측에는 까타르, 우측에는 루마니아가 늘 위치합니다. 카타르와 루마니아 이렇게 양국은 유엔에서 우리가 인접국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행사 의전 기준 절차입니다. 정부에서 좌석 배치 문제인데 주한 외교단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교단 이런 서열 보면 신임장 역시 신임장을 제정한 일자선으로 배열하지만 그 외에는 알파벳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신임장이 없다면. 군 장성이다. 그러면 차관급 이상 군 장성은 행정부 인사와 같이 이렇게 따르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다수 장성이 참석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 승진 일자수. 아무튼 승진이 빨리 계급이 똑같더라고요. 일단 원제는 계급이지만 계급이 높으면 먼저겠지만 그 다음에 육해 공군 임관 일자순 연령순 이렇게 이제 순서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부 의전 행사에서 대통령 등 상급자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행사 주관 의장, 그다음에 행사 직접 기관장이랄지 행사 역할인 인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의전 서열에 불구하고 좌석 우대해 줘야 돼. 왜냐면 대통령을 먼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사를 주관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처럼 이제 이렇게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요. 경호를 할 때는 단상 인사 좌석 배치다. 잔상이나 단화 좌석 배치는 옥내 오개라서 이 건물 안이냐 밖이냐 또는 식장의 형태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단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을 이제 갖고 있을 건데, 보시면 단상 좌석 배치는 행사에 참가한 최상위자를 중앙으로 이렇게 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단상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지금 그림이 되어 있잖아요. 밑에 보면. 일단 최상위자를 대통령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상위자가 부인을 동반하였을 때는 단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중앙에서 우측에 이렇게 최상위자를 이제 좌측에 이제 부인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된다. 우측에 최상위 대통령을, 여기에 이제 영부인을 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밑에 그림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인사들은 최상위자 자리를 중심으로 단 아래를 향하여 우좌 순서로 이렇게 가요. 우좌. 그러니까 여기가 우, 그 다음에 좌, 그 다음에 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죠. 우좌. 이런 식으로 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표 나와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정부 의전 행사에서는 정부 요인의 서열에 의해서 좌석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식이나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단상의 경우에
이제 끝자리에 이제 위치를 하죠. 여기에 주관하는 기관장인데 끝자리에 이제 위치를 하거나 행사 진행에서 주변에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 안내에 필요한 근접한 지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국내 행사에서 서열의 일반 원칙은 공직자의 경우에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대통령이 먼저고요. 그 다음 보면 국회가 먼저, 국회의장, 그 다음에 법원장,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이 두 번째가 아닙니다. 국무총리는 3부장 다음이죠.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부의장, 그 다음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이렇게 순서로 가니까 좀 잘 기억하시고 주변이 수행하는 주요 수행원은 정부 요인 좌석 배치에 불구하고 역시 이제 관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잘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의식 또는 행사의 진행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 요인이랄지 이런 일반 인사 좌석 순위에 불구하고 용이한 좌석 이제 뭐 어떤 이제 용이하게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 인사가 외국 정부 같은 급의 인사를 초청했다. 외부 인사의 상위 좌석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보면은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우좌로 돼 있을 때 여기가 대통령이고 이제 오른쪽, 그 다음에 우좌 이렇게 가죠. 순서 잘 보시고, 대통령이 이제 불참여를 했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행사에 있어서 참석 인사가 단상 앞열 좌석 배치는 단상 오른쪽에 최상위자를, 왼쪽에 차순위자를, 차상위자의 오른쪽에 다음 순서를, 그래서 우자 이렇게 가죠. 우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자, 그 다음에 우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참석자의 좌석 배치다. 단 아래의 일반 참석자는 각 분야별로 이제 이 개인별 좌석을 지정하지 않음을 원칙 정하죠. 그러니까 개인을 정하는 것이 이제 무난하지만 당의 행사와 유관도, 그래 얼마나 관련성이 있냐, 사회적 비중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관기관 소속 직원은 뒷면에, 초청 인사를 앞부분에 초청을 했기 때문에 행사 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합창단이랄지 악단이랄지 참여자는 앞면으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광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행시 의전이에요. 걸어갈 때 2인 이상이 걸어갈 때 서열은 국가에 따라 관례 일정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제 2인 이상이 이제 갈 때 2명이 걸을 때는 역시 이렇게 가죠.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야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 왼쪽. 이게 2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인이 가면은 지금 가운데가 이제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요. 서열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명이 간다. 자, 그러면 제일 앞쪽으로 이렇게, 제일 앞쪽으로 가야 되겠죠. 제일 앞쪽.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은 이제 2명이 걸을 때는 이제 아무튼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3명이 걸을 때는 가운데,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그 다음에 5명이 걸을 때는 앞에 가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자, 오른쪽이 이제 먼저, 이렇게 보행시의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 자동차에서 의전해요.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상위자가 마지막으로 타요. 상위자가 마지막 타요. 먼저 내리죠. 그러니까 탈 때는, 마지막에. 내릴 때는 먼저. 그다음에 나중에 내리는 두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하이자가 자동차 뒤로 돌아 반대편 문으로 승하차를 하죠. 그럴 때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 이제 좌석 배치가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 운전기사가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차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 이런 경우에 운전자가 여기에 있잖아요. 운전자가. 그러면 오른쪽 여기가 이제 최상위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운전자가 있을 때, 그러면 가장 높으신 분이 여기에 타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닌, 이제 이렇게 5명이 탄다. 그러면 여기 운전자가 있으면 순서가 이렇게 되죠.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여기가 3번이고요. 여기가 4번이죠. 가운데 제일. 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수 운전한다. 이럴 때, 있어요. 선수 운전하는 경우, 그는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이제 선수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이제 주인이 여기에 타는 거죠. 선수 운전하니까. 그리고 이쪽 옆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타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죠. 선수 운전을 할 때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5명이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프차. 지프차도 이제, 지프차는 어떻게 되느냐. 약간 이제 지프차가 좀 차이가 이렇게 나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주 운전자가 있어요. 지프차는. 그 다음에 지프차는 여기가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히 이제 군용 지프차 있잖아요. 그러면 요 앞좌석이 이제 상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열을 실시할 경우에, 무게차가 이제 2개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석 순위예요. 사열을 실시할 때, 사열. 사열을 할 때는요, 여기 이제 운전이 있죠? 운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1번이에요. 사열할 때는. 원래는 이제 지금 이쪽이 상석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차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3, 4 이렇게 되죠. 사열이니까.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와 선박에서 의전을 보시면요. 비행기와 선박에서 의전. 비행기의 경우에 위자리 비행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앞쪽, 오른쪽. 비행기는 이제 앞쪽에서 오른쪽이 상석이죠. 타고 내릴 수들은 상급자가 나중에 타요. 아무튼 비행기도 이제, 왜냐면 테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타고 제일 먼저 빨리 내려야 되죠. 위험하니까. 위험 시에는 뭐, 먼저 타거나 내리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승강기에서예요. 승강기에 대해서 상위자가 들어가는 앞쪽, 으로 되어 있다. 상위 자리는 들어가서 앞쪽. 즉, 안쪽에서 보면 이제 우측이겠죠. 내리는 순서는 상급자가 나중에 타고 먼저 내리는 원칙이에요. 아무튼, 비행기하고 똑같죠. 엘리베이터도, 승강기도 나중에 타고 먼저 내리는 거다. 안내자가 있을 때는 상급자가 먼저 타고, 이제 먼저 내리지만요. 에스컬레이터는 상급자, 여성이 먼저 타고, 하급자, 남성이 먼저 내리는. 실내에서 의전이다. 출입문 쪽을 아랫자리로 해요. 그래서 출입문 쪽의 안쪽, 그 장부한테 윗자리가 있어요. 출입문이 있으면 출입 쪽의 반대쪽. 서양의 경우는 이제 벽난로가 있는 쪽이죠. 중앙이 윗자리가 되겠고요. 출입문의 반대쪽이 아까 윗자리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부적당하다. 그럼 이제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벽 쪽, 이렇게 전망이 좋은 곳이겠죠. 아랫자리는 정원을 등지게 하는. 그러면 정원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상석이 됩니다. 응접자석 윗자리는 이제 긴 소파의 오른쪽.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예포가 있는데, 이제 대통령 행사나, 이럴 때 이렇게, 쏘는 거죠. 예포는 국가부대, 이제 함정, 공식 방문했을 때 하는 거예요. 국가 원수나, 이제 고위 관리나, 뭐 장성도사, 군함 있을 때 이제 쏘는 건데, 예포는 싸움에서 이긴 쪽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고, 무장 해제 표시로 행한 것이 전통이었다고 그래요. 싸움에서 패한 적군으로 하여금 탄환을 모두 소진하게 한 후에, 탄약을 재장전할 때까지 방치되도록 요구하는, 영국 해상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로얄 셀루트. 이 셀루트라는 게 경의를 표시하다 이런 거잖아요. 21발을 EF는 통상 이렇게 로얄 셀루트라고 알려졌다. 그다음 프레지덴탈 셀루트랄지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명칭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로얄 셀루트 21. 그래서 아무튼 21발이라는 위스키 상표로도 잘 알려져 있죠. 아무튼 로얄 셀루트 21. 아무튼 뭐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포 발사 절차 시기를 보면 반드시 국기를 개양하여야 한다. 예포를 발사할 때는. 발사 간격은 특별하게 표시하는 육군 공군 3초. 육군, 그 다음에 이제 해군은 5초. 3초, 5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사복을 착용하는 경우, 야간에 발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그러니까 예포 수레자가 예포 발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뭐 생략할 수도 있겠죠. 군악 취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예포의 첫 번째 한 발은 이제 관악의 첫음,
동시에 발사한다. 그 다음에 예포 발사 탄수가 있는데, 이제, 아까 봤듯이 21발. 국가 원수급.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총리랄지 국회의장, 대법원장까지 19발. 두 발이 적죠? 그 다음에 장관급이면 또 두 발이면 17발. 중장급이면은 15발. 소장급이 13발. 준장급이면은 11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 표가 나와 있죠. 이제 한국 경우에 21발부터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발로 보면은, 이제 보통 이러는데, 여기에 이제 이제 우리는 약간 차이를 두고 있다. 이제 한국은 부통령이랄지 19발, 그 다음에 참모총장은 17발,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은 15발, 준장은 13발. 이렇게 우리나라는 두고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들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예절부터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